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엽, 임예진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공개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 이제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 10분부터 40분 동안 선고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우선 김 씨 선고 결과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마지막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 1개는 대가성 선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1개, 천수삼 농축차는 청탁성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김 씨를 징역 1년 8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교환하는 등 몰수가 어려운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자 가액인 1,281만 5천 원은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실형이 나오긴 했지만 대다수 혐의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 재판부가 시작부터 의미심장한 언급을 했었죠. 네,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선고 전에 한비자의 형무 등급이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데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피고인이 권력자이건 권력을 잃은 자이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뒤이은 무죄 선고와 연결지어 보면 선고에 고심이 많았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후에 각 공소 사실에 대한 판단을 설명한 뒤에는 양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단호한 어조로 지적을 이어갔는데요. 영부인에게 대통령과 같은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다면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위가 높을수록 금권의 이익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청탁과 결부대에 주어진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에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고인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주변인의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는 없고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뒤늦게나마 일부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네, 간략하게 무죄가 나온 사유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시세 조종 세력 누구도 직접 시세 조종과 관련해 알려줬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등 일당이 김 씨를 공동정범으로 여겼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목된 주가 조작 가담 혐의 가운데 일부 시기는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여론조사 관련한 계약서를 쓴 바 없는 등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에 불과했다고 봤습니다. 여론조사 비용도 명 씨가 자체적으로 충당했고 대가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통일교 청탁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요. 재판부는 처음으로 샤넬 가방을 건네기 전까지는 청탁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청탁과 알선의 대가임이 인정되고 전달 사실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청탁 내용, 통일교의 현안 청탁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본 건데요. 선고 동안 법정 안팎 분위기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선고 전부터 법원 밖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지자가 일부 모여 집회를 했습니다. 재판에는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형근, 박노수 특검부를 포함한 11명이 참석했고요. 김 씨 측에서는 유정화, 최명성, 최지우 변호사 3명이 모두 자리했습니다. 시작 전 박 특검보는 다소 초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반대로 변호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아 등장한 김 씨는 평소 재판 참석 때처럼 검은 정장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차림이었습니다. 선고가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혐의를 하나씩 무죄 취지로 판단하자 유정화 변호사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재판장을 바라보던 김 씨는 점차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선고를 들었고 주문을 다 들은 뒤에는 재판부를 향해 2번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뒤 법정을 나갔습니다. 네, 오늘 재판은 법원 허가로 생중계가 돼서 조금 전에 YTN을 통해서 모두 시청하셨을 텐데요.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선고 전에 김 씨가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란 사건들과 달리 김 씨 재판이 본격적으로 중계된 건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김 씨는 법정에 드나들 땐 오늘처럼 교도관 2명이 양팔을 잡고 부축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모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된 다음에는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로 구치소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법정 옆방에 침대와 휠체어에 누워서 문을 열어둔 채 재판을 진행한 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선고가 나온 김 씨의 혐의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특검 측이 주장했던 공소 사실은 이렇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죠. 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11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돈만 되는 단순 전주가 아니라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등 3,017차례의 이상 매매 주문을 하고 100회가 넘는 통정 가장 매매를 하며 적극 가담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시로부터 모두 2억 7천만 원 상당의 58건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전 씨로부터 통일교 측의 선물인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 모두 8,200만여 원 상당 금품을 현안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네, 앞서 특검은 이러한 김 씨의 혐의들에 대해서 구형을 했었는데요.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그리고 추징금 8억 1,144만여 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입니다. 합치면 징역 15년에 벌금이 20억 원, 추징금이 9억 4,864만여 원이었는데 이제 김건희 씨의 혐의 가운데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이 되면서 이런 구형과는 큰 차이가 있는 형량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김 씨 재판에 이어서 다른 중요 선고도 진행됐었죠. 네, 같은 재판부가 오후 3시부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 측은 윤 전 대통령과 나눈 메시지와 윤영호 씨의 수첩 등 주요 증거가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가방과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의 경우 통일교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다만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습득해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이라 볼 수 없다며 공소 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윤 전 본부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판결도 이어집니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와 함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오후 4시 권 의원 선고도 같은 재판부가 내리게 됩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고 권 의원에게는 징역 4년의 추징금 1억 원 부과를 재판부에 요청해둔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이렇게 통일교 의혹이 한꺼번에 3건 선고가 나면서 향후 영향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등 재판도 이미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고가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인 정교 유착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첫 판단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향한 정치권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수첩에 대한 신빙성 여부가 일단은 있는 것으로 판가름이 냈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교 교단이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탄학자 총재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임 기자, 오늘 김 씨 선고가 났지만 재판은 끝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혐의가 11가지고 사건 수를 기준으로 하면 9건이 되는데 이 가운데 오늘 선고가 나온 건 모두 3가지 사건에 대한 겁니다. 통일교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재판이 하나 있고 또 각종 금품 수수 의혹 재판이 하나, 이렇게 2가지 재판이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원 가입 재판은 다음 달 3일 공판 준비 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고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나토 3종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부기 등 금품 수수 관련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진 않은 상태입니다. 5명이 건넨 2억 9,432만 원어치 금품을 다루는 재판이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향후 다른 재판 내용도 어김없이 YTN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우인성 부장판사의 말을 들어봤을 때 워낙 특검의 구형과 오늘 1심 선고 결과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양형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양형 이유에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해서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라고 질책하면서도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는 없고 또 뒤늦게 가방을 반환하는 등 자책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오늘 징역 1년 8개월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구형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특검이 실패한 거 아니냐, 그리고 피고인이 잘 막아낸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무죄가 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후 방조도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해서 받아내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방조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적어도 네. 보통 이런 주가 조작으로 공동정범 기소되면은 방조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실제로 실무에서도. 그리고 또 좀 전에 그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양형의 이유들 있잖아요. 이거 역시 굉장히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우리가 15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 나왔으니까 뭐 선처된 거다 또는 뭐 전부 다 벗어난 거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문장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대단히 뼈아픈 지적들입니다. 즉 대통령에게는 헌법상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영부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상징적인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을 저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패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고요. 또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데 지금 김건희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질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결과적으로 본인이 부인했던 목걸이 수수 사실까지 인정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한다는 부분이 또 참고가 됐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법감정과 또 법리적인 부분의 판단과의 약간 괴리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오늘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예, 형사보상 안내문 받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퇴정하시고 방청인들께서도 질서 정연하게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희 씨는 수사 단계부터 통일교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품 먹거리와 명품백인데 이런 주장은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백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전 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김 씨에게 통일교 측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돌연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김 씨 측에 회유가 있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전 씨는 외압이 많아서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 뒤 김 씨 변호인단은 김 씨가 샤넬 가방 2개를 전 씨로부터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 선물 가운데 가장 금액대가 높은 그라프 목걸이는 수수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에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씨가 목걸이를 받은 최종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부터 시작된 김 씨의 각종 명품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은 첫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일만 남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다음 달 19일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만큼 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유무죄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과 정당법 위반 사건 재판도 앞둔 만큼 형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작전과 구속부터 전 대통령 배우자의 피의자 신분 소환, 구속 기소까지.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 최초라는 여러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